네, 안녕하십니까. 이재필입니다. 자, 오늘 시장은 오후장에 상당히 좀 많이 코스닥 시장 쪽으로는 상당히 많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었죠. 자, 아무래도,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, 섹터들, 이런 쪽으로는 상당히 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. 원래 풍력주들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 좀 두들겨 맞기 시작했죠. 그리고 오늘 아침에 새로 디지털 뉴딜 막 그렇게 해갖고 움직였던 종목들 요런 것들도 요거는 하루를 버티지 못하고 굉장히 밀린 모습이었습니다. 저 지수 자체를 보면 코스닥이 0.07%밖에 안 빠졌고 코스피가 17포인트가 올랐으니까 지수 자체는 괜찮은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올라온 거를 감안해 보면요. 자, 체감 지수는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이었죠. 근데 이런 모습들은 항상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특히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 이런 것들은 그동안 미국 시장 쪽에서 좀 보여줬었죠. 미국 시장 쪽에서도 뭐냐면 우리 미국 시장이 연휴가 되기 전에 좀 팡 주식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밀렸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고요. 주식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. 많이 좀 올라가면 또 조정폭도 커요. 그래서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그런 증시 격언도 있죠. 자, 오늘은 이 장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, 시작한 게 아닌데, 오후장에 많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. 아마 유튜브 아침 시황 방송 계속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금이 어느 정도 갖고 계실 거예요. 그러면 나중에는 또 그 현금이 굉장히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을 겁니다. 자, 그건 그렇고, 제가 종목을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. 이것도 5G하고 관련되는 그런 섹터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5G 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저기서도 좀 말씀을 드렸고, 간간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. 솔리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, 자, 이게 투자가 되는 순서가 있죠. 투자가 되는 순서가 있는데 처음에는 기지국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 5G 같은 경우는 3.5기가 대역에 있는 거라서 또 나중에 28기가 대역은 또 나중에 투자가 될 겁니다.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어요. 28기가 대역은. 자, 그럼 전체적인 5G 같은 경우도 오늘 좀 흔들린다고 끝났다고요? 아니요. 그냥 아직까지 끝난 거 아니니까 조금 좀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들고 갈 필요가 있을 거고요. 자,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제가 2017년도 그 무렵에 2017년도 초 막 9,000원 이럴 때 완전히 거품을 물었던 그런 종목이죠. 자, 오늘 종가가 한 63,800원 정도 됐어요. 그러면 9,000원 정도였으니까 그때가 7배 7배 정도 올라왔네요. 좀 더 올라가면 10배거가 될 수 있겠네요. 자, 이런 것들 처음에는 투자되는 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. 자, 처음에는 기지국들 막 세워야 되죠. 그 다음에는 중계기들을 또 막 많이 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? 이 5G 전파의 성격은 제가 그동안 누차 좀 많이 말씀드려서 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, 아마. 자, 모르시는 분 계시면 제 영상 솔리드에 대한 영상들 그런 것들 있으니까 그쪽에 보면 얘기들 다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그런 쪽 찾아보시면 될 거고요. 자,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? 야, 그래, 인정. 이재필이 이노와이리스 그때 거품 물었던 거 알고 또 솔리드도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. KMW 이런 거 종목 상담할 때 저 같은 KMW 같은 거 안 삽니다. 솔리드 같은 거 사요.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. 그때가 3,000원대. 자, 그러면 이것도 한 4배 가까이 올라왔네요. 자, 그러면 야, 나는 그런 게 무서워서 나는 도저히 못 사겠으니까 혹시 남아있는 거 없니? 라고 그런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. 자, 아마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모르긴 몰라도요.
이 영상도 조회수가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꼭 저 위에 올라간 종목, 그런 걸 콕 찍어갖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조회수가 굉장히 많아요. 자, 근데 오늘은, 한 두 종목 정도를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, 제가. 첫 번째는 뭐냐면요, 누구나 다 아는 종목이죠. SK텔레콤이에요. SK텔레콤인데, 자, 이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. 자, 이제 우리가 휴대폰을 새로 사서 가입을 하면요. LTE 요금을 쓰시겠습니까? 5G 요금을 쓰시겠어요? 당연히 5G 요금을 쓰게 될 겁니다. 자, 뭐 이 SK텔레콤이 배당을 많이 주는 거는 뭐 그거는 두말하면 잔소리죠. 뭐 주식 아주 초보분이 아니시라면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. 이 SK텔레콤이 연간 배당을 한 10,000원 정도 해요. 10,000원 정도 하면 지금 현재 주가가 24만 1,000원 정도 되니까 얼핏 봐도 뭐 한 4% 이상은 되죠. 자, 은행 이자에 지금 뭐 한 4배 정도는 준다라는 겁니다. 근데 배당만 생각하면 주식 재미없어 못하죠. 자, 그러면 야, 그 무거운 SK텔레콤이 움직이겠냐?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. 자, 여러분들 통신주들 같은 경우는 특성이 한 가지가 있어요. 그 특성이,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냐 하면 이게 뭐 3G에서 LTE로 갔을 때, 그리고 또 LTE에서 5G로 갔을 때, 이럴 때요. 자, 가장 늦게 움직인다는 특징이 있어요. 가장 늦게 움직인다는 특징. 자, 그래서 지금 뭐 장비 섹터들 엄청나게 올랐잖아요. 야, 이노와이리스 그거 밑에서 지금 이재필 니 말대로 지금 7배 넘게 올랐는데 지금 그걸 어떻게 사냐? 예?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 야, 솔리드 올해 초에 뭐 4,000원 했었는데 지금 3배 올랐잖냐? 이걸 어떻게 사냐? 예?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, 그리고 또 안정된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SK텔레콤을 매수를 하시면 돼요. 그리고 좀 이따 한 종목 더 말씀드릴 거예요. 자, 이 통신주들 같은 경우는 그 한 번 업그레이드가 될 때마다 한 단계씩 이게 저 박스권을 그냥 뚫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. 자, 연봉을 한번 볼까요? 연봉을 보시면 이때는 뭐 그때 우리 휴대폰이 처음에 보급되기 시작하던 그런 시기니까 90년대죠. 그러니까 이때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 돼요. 지금 그렇게 안 움직이는 이 통신주들이 이때는 뭡니까? 예, 뭐 이때 뭐 8,000원대도 있었네요. 그랬다가 50만 원대까지 갔는데 이게 액면 분할을 하기 전에는 500만 원이었습니다. 저는 기억하는데, 자, 이게 10대 1로 액면 분할을 해서 50만 7천 원이라고 여기 찍히는데요. 이때는 휴대폰이 전부 다 한 대씩 이렇게 우리나라가 보급 단계였고,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었죠. 또 뭐 초고속 인터넷이 집집마다 다 깔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기대감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그렇게 좀 반영이 됐던 때예요. 거의 모든 주가가 이렇게 움직입니다, 여러분들. 거의 모든 주가가 이렇게 움직여요. 뭐 굉장히 이런 큰 틀에서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거품이 빠지죠. 자, 그래서 이게 언제입니까? 자, 이때 2011년도까지 그냥 연봉이니까요. 못난이지 계속 하고 있죠. 자, 그리고 여기서는 크게 보면 한 3년 동안을 그냥 박스권에서 움직였어요.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한 단계 탁 레벨업이 되는 때가 있죠. 여기서부터 2012년도 그때 저점을 찍고요. 자, 그러고 난 다음에 2013년도에 길게 양선을 하나 세우고, 그 다음에는 보시게 되면 박스권 자체가 요렇게 한 단계, 그 전에 3G 때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. 자, 연봉에서 그런 걸 확인을 했습니다. 월봉으로 한번 가볼게요. 자, 월봉으로 가시면 이때잖아요, 이때 뭐 2012년도 5월 달에 바닥을 찍었네요. 그리고 그때부터 올라왔던 주가가, 자, 이때 뭐 12만 원대 정도 있었던 주가가 최고 2014년도에 30만 3천 원까지 가게 됩니다. 이때잖아요, 우리.
LTE 보급되고 LTE만 깔 때가 뭐 2012년도 막 이때 막 깔았었고 직접 서비스도 2012년도 중순부터 했었죠. 자,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쭉 올라가서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. 그러고 난 다음에는 주가가 별 재미가 없죠. 자, 2016년도, 2017년도에도 잠깐 말끈하긴 했지만 재미가 없습니다. 왜? 요건 왜 그럴까요? 통신사는 망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나갈 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. 아직까지도 이 5G망 같은 경우는 워낙 좀 투자되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아직도 투자돼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지만요. 자, 어쨌거나 지금 이제는 거의 사용을 하고 우리나라 고객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휴대폰을 바꾸면 5G를 쓸 거다라는 겁니다. 5G 요금제를 쓸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주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봐야죠. 그래서 나는 주식 되게 좀 무서워서 나는 안전빵을 좋아해. 이러신 분들이요.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SK텔레콤을 사서 배당도 쭉 받으시고요. 요런 거 한 2, 3년 정도 지나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주가를 볼 수 있을 겁니다. 자, 충분히 이해가 가셨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. 그 다음에는 와이솔이란 종목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. 자,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그런 거예요. 야, 저거 다 놓쳤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냐? 향후에 좀 그렇게 움직일 거 없냐라고 시간은 충분히 투자를 하고 할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.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. 아마 항상 그러왔어요. 이거 왜 안 올라가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. 그랬어요. 솔리드도 그랬었고요. 이노와이어리스도 그랬었고, 그 다음에 그 전에 또 텐베거 종목은 사막 콘덴서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. 사막 콘덴서 같은 거, 전기차 막 그런 거 막 떠들면서 이 MLCC 쪽이 쇼티지가 났다고 그러면서 떠들었던 종목. 그 9,000원대 그것도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10만원 넘게 갔다 왔죠. 근데 그거 역시도 마찬가지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. 자, 그러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성향입니다. 내 성향을 내가 너무 잘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기다릴 자신이 없는 분들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. 자, 그런데 이 와이솔은 어떤 매력이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볼게요. 자, 그 전에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기지국 장비 업체들이나 이런 것들은 말씀도 많이 드렸고 또 저 말고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공부를 하시려면 충분히 찾아서 공부를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. 물론 솔리드 같은 경우는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그런 굉장히 큰 공부를 지난 영상을 통해서 좀 시켜드렸지만요. 그런 거 아직까지 얘기하는 사람들 없잖아요. 근데 나중에 또 그런 거 망투자 될 때 그럴 때 28기가 대역에 투자가 될 때 그때는 또 지금보다 주가가 더 가 있겠죠. 그럼 또 그때 지금 제가 이렇게 드렸던 얘기들 하는 분들 꼭 있을 거예요. 와이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. 자, 기지국 장비업체들이 투자가 됐어요. 장비업체들이 투자가 돼서 물론 앞으로도 투자가 더 될 겁니다. 지금 이제 3.5기가 대역하고 있으니까 28기가 대역도 투자가 될 거예요. 자, 그러면 장비 쪽들은 다 투자가 됐고 그러면 5G 쪽 많이 오른 것들 그런 것들 다 놓친 건가?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냥 쭉 보유하시면 될 거고요. 새로운 거 없을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보셔야 돼요. 와이솔 같은 거. 요거는 뭐냐 하면요. 자, 우리 장비 주식들이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잖아요. 자,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망을 좀 깔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겠습니까? 우리 휴대폰 사면 아까 저 SK텔레콤 말씀드리면서도 한 얘기 있죠. 5G 요금에 가입을 할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당연히 휴대폰도 5G 폰을 쓸 거 아닙니까? 그쵸? 자, 당연히 5G 휴대폰을 쓸 텐데 요 와이솔 같은 경우는요. 그 5G 휴대폰 쪽에 그럴 때 5G 휴대폰에 좀 들어가는 그 필터
소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. 소 필터라는 게 있는데 이게 3G 폰에서는 한 20개 정도 들어가요. 자, 근데 LTE 폰에서는 한 30개 정도가 들어가고요. 5G 폰에서는 저 50개 이상, 이게 저 한 40개에서 50개 정도 소 필터가 들어갑니다. 자, 이 소 필터는 뭐 하는 애냐 그러면요, 이 휴대폰에서, 이 스마트폰에서, 자, 이 쓸데없는 신호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? 뭐, 저, TV 방송 신호도 있을 거고, 뭐, 다른 쪽에서, 이렇게, 다른 휴대폰 신호도 있을 거고, 굉장히 많은 신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자, 휴대폰에서, 쓸데없는 신호를 그, 필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. 필터 역할을 하는 게, 자, 그러니까 필요한 신호만, 요렇게 내가 사용하는데 그 필요한 신호만 요렇게 골라주는 그 여과기, 일종의 그냥 물리적으로 따지면 여과기 같은 거,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근데 요게 아까 말씀드렸듯이, 자, 5G 폰에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. 그렇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폰이 상반기에 여러분 스마트폰 바꾸신 분 계신가요? 제 주위에도 스마트폰 바꾸신 분 거의 안 계세요. 어디 밖으로 나가기도 그렇고, 뭐 아직까지 저거 5G 서비스 제대로 되는 것 같지도 않고, 그리고 또 휴대폰이 좀 갤럭시 S7 이후로부터 시작해갖고 굉장히 이게 좀 좋아져 갖고요, 아직까지 바꿀 필요성을 그렇게 못 느낀 것 같아요. 저도 S7을 쓰다가 그 휴대폰을 분실을 해서 지금은 S9을 쓰고 있는데요. 자, 그때 S7 같은 거 쓰시던 분들도 그대로 쓰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. 자, 휴대폰이 바꿀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 판매량이 뭐 그렇게 늘지가 않았죠. 몇 년 전부터 계속 좀 줄어드는 그런 추세였습니다.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폰 출하량이 한 10% 정도 줄었다 그래요. 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영향 이런 것들도 있겠죠. 자, 코로나는 코로나고, 우리 뭐 코로나가 그렇게 창궐 한다고 휴대폰 안 쓸 수가 없잖아요. 다만 그 바꾸는 시기가 조금 늦어질 뿐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소 필터 같은 경우는 5G 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.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. 이게 저 소 필터 말고요. 자, 소 필터 말고 요거도 좀 많이 들어가는데요. 지금 개발한 게 보호 필터라는 게 있어요. 자, 보호 필터라는 게 있는데 요게 뭐냐 하면요, 이 소 필터가 업그레이드된, 한 단계 진화한 그런 버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근데 이 보호 필터를 벌써 작년이에요. 작년 상반기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, 자, 요거를 그 고객사의 요청, 고객사라면 휴대폰 만드는 그런 회사겠죠. 자, 고객사의 요청에 의해서 이 보호 필터를 개발을 완료를 했어요. 자, 지금 이제 뭐 양산 단계 거의 막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생각이 되는데요. 자, 이 보호 필터라는 게 아까 말씀드리길 소 필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버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가격은 3배에서 4배 정도 비쌉니다. 보호 필터가 그렇게 3배에서 4배 정도 더 비싸요. 자, 그러면 지금 남은 건 그거 하나뿐이네요. 휴대폰을 소비자들이 바꿔 나가면 되겠네요. 자,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이 코로나 때문에 거의 바꾸질 않았고요. 또 그 뭐 S7이나 뭐 이런 것들, S8, S9, 저도 마찬가지로 이걸 좀 바꿔야 되는데 나중에 뭐 아직까지는 별 문제 없기 때문에 그냥 안 바꾸고 있는데요. 자, 이 5G 폰이 필요하다라면 바꿔야 되겠죠, 언제든지. 자, 이 휴대폰 교체 시기도 좀 도래하고 있죠.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도 내년도 휴대폰 출하량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늘리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 와이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보셔도 되겠죠. 자, 지금까지 2017년도부터 시작해갖고 2017년, 18년, 2019년, 2020년까지
그 장비 업종들, 5G 장비 업종들 줄기차게 올랐잖아요. 줄기차게 올랐습니다. 그런데 이건 뭐 크게 보면 그 자리예요. 별 뭐 저 때보다 2018년도 고점보다도 아직 낮은 수준이네요. 자, 올해 초에 뭐 이거는 우리 코로나 팬데믹 오면서 그렇게 한번 두들겨 맞았던 충격이고요. 자, 제대로 이 향후에 있을 것들, 일들,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못하고 있는 주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. 자, 그러면 기업 재무제표 한번 볼까요? 자, 보시면 요게 먼저 시가총액을 보시면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 4,700억 정도 되는 그런 기업이에요. 자, 보시면 이때 얘 같은 경우는 이때 2017년도 18년도 이때 실적이 뭐 500억대 정도, 영업이익이 500억대 정도로 정점을 찍었습니다.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조금 재작년보다 조금 늘긴 했지만 영업이익 확 줄어들었어요. 자, 비용 들어가는 게 있고, 또 저런 것들, 보필터 개발하고 그러면서 비용 들어가는 게 있죠. 자,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영업이익이 확 줄어든 겁니다. 자, 이때 정점을 찍었던, 그런 실적 부분들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. 그랬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까지 헤맸습니다.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, 자, 예상치가, 매출액 3,400억에 영업이익 한 240억 정도밖에 안 나오네요. 그리고 실적 부분들도 전년 동기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. 이유는 아시죠? 뭐 휴대폰을 바꿔야 뭐 실적이 늘어나든가 말든가 그런 게 있을 텐데 우리 안 바꿨잖아요. 코로나도 거기에 한 몫을 단단히 했을 겁니다. 자, 뭐 휴대폰 바꿀 정신이 없죠. 그렇다면 지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시작해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예요. 또 뭐 한 일주일 계시다가 이거 왜 안 올라가요? 좀 제발 좀 그런 얘기는 좀 하지 마시고요. 자, 그리고 뭐 요거도 그렇게 크진 않지만 매년 또 배당도 조금 줘요. 자, DPS가 배당을 DPS라고 얘기를 하죠. 뭐 작년 한 250원 정도 배당을 줬네요. 자, 뭐 근데 뭐 이거는 SK텔레콤만큼 그렇게 배당은 크지는 않고요. 자, 요런 것들 좀 살펴보시면 이런 것들은 우리 다른 5G 장비 쪽들 이런 것들 보면 적자 팽팽 나는데 뭐 시가총액 보면 뭐 1조 가까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. 뭐 7천억, 8천억 이렇게 되는데 자, 지금 실적 부분이 올해 실적 부분이 아마 가장 좀 안 좋은 그런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. 아마 원래 움직였으면 올해부터 움직였을 종목인데 순전히 코로나 때문에 발목 잡혀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최근 들어서는 조금 주가가 꿈틀꿈틀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. 자, 오늘도 아침에 보면 한 18,100원 정도 이 정도까지 갔다가 뭐 5G 종목들이 다 밀리면서 지도 같이 밀려버린 그런 모습이죠. 자, 이게 의미하는 바는 그런 겁니다. 야, 얘는 지금까지 주가가 못 움직였고 나중에 휴대폰 판매량만 늘면 실적 되게 좋아지는 그런 종목이야 라는 게 지금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아무리 안 좋아도 뭐 올해 그렇게 안 좋았다는데 그래도 뭐 한 200 몇십억 정도 영업이익 흑자 난다지 않습니까? 안정성하고 같이 투자를 하시고 싶은 분들 뭐 안정성도 좀 이렇게 가지면서 난 너무 위험한 건 싫어 이러면서도 좀 크게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군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. 자, 와이솔 한 종목도 이렇게 소개를 좀 시켜 드렸습니다. 자, 일단 뭐 요 정도까지 뭐 오늘 방송은 또 더 길어지면 영상이 너무 길면 안 되죠. 자, 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장 수고 많으셨고요. 또 요런 종목들도 타이밍을 한번 잘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